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 마감 한 15분 정도 남겨졌는데요. 다우 지수가 약보합을 좀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스닥도 약보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강보합으로 10.91포인트 0.08% 오르고 있고요. S&P 500 지수 0.18,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1.11%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승, 최근에 단기 랠리가 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다시 또 눈치 보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지금 개회사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카오톡 채널 있지 않습니까? TV 주식의 강해 이거 다 사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주의 바랍니다. 전 절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자,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좀 약화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연준의 그 FMC 이렇게 일정도 잠깐 보시죠. 11월 8일자로 봐야겠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9일이지만, 여기 쭉 보게 되면 많은 이제 연준 고위 관리들의 연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각으로 9시 15분에 워싱턴 DC에 뭡니까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프닝 리마크니까 이제 개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또 내용이 나올지, 이 비둘기파적인 내용일까 아니면 매파적인 반응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죠. 쭉 보게 되면 또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밤이 될 수 있겠네요. 11월 9일 현지 시각 오후 2시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연설 비슷한 내용이 정책 패널로서 토론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앞두고 시장이 이제 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랠리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어떤 낙폭과대,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감에 이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어떤 연준 관계자들 연설 내용을 보면 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오늘 또 오늘 내일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이제 숨죽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국채 금리는 가장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로 하락했고, 30년물짜리 국채 수익률은 한 달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고 이제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더들은 이제 보고 있죠. 이제 현재 금리 수준 5.25%에서 5.5%에 이 부분을 이제 긴축 주기에 어떤 정점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랄지 이런 이제 연설 일정, 시장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이제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여기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랠리가 좀 이제 피곤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단기 상승이 또 컸기 때문에 랠리가 이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랠리가 이제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 지금 다시 랠리가 이제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좀 숨고르기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1.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뭐 상승했습니다만 어제 우리 시장 좀 무참히 또 이틀째 크게 밀렸죠.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코스닥,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밀리면서 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위축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수 빠지면서 1310원대로 올랐었죠. 지금 NDF에서는 1309원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네, 요걸 볼게요. 네, 야후파이낸스닷컴 보죠. 아직 뭐 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VIX는 마이너스 2.43%, 14.45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먼저 볼까요? 다시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으로 좀 전환하고 있네요. 8거래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 또 뭐 소폭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있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의 뭐 초기 낙폭은 다 메웠어요. 네, 10월 달에 낙폭은 다 메운 거죠. 미국은요. 다우나 나스닥. 자, 원달러 환율이 1308원대입니다. NDF에서. 자, 10년물 국제금리는 4.52. 절 대비 1% 하락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50일 이동평균선을 네, 깨트렸죠. 반도체 ETF는 477.89달러. 달러 인덱스는 105.41이네요. 국제 유가가 크게 빠졌죠. 네, 유가가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단위 약세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올랐던 부분, 네,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빠졌습니다. 바로 여기 보게 되면 네,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경기 둔화, 수요 둔화, 네, 이런 부분을 네, 의식하는 거죠. 특히 며칠 전에 나왔던 중국의 수출 데이터 예상보다 훨씬 악화된 그로 인해서 이제 네, 글로벌 이제 수요 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서 보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5달러, 브렌트유도 8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슬슬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착륙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내년도 경기 침체 이런 단어가 많이 좀 등장합니다. 자, 주요 종목군들을 그럼 좀 볼까요? 일단 네, S&P 500 매입을 볼게요. 자, S&P 500 매입을 보시죠. 먼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ETF. 네. 오늘 이제 ETF가 거의 뭐 동용 거의 지수 ETF, 인버스, 뭐 레버리지 ETF 거의 흐름이 없습니다. 흐름이 없죠. VIX 빠지니까 VIX 정도 하락하고 있고 그렇죠. 네. S&P 500 맵도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엔비디아 1.32% 상승입니다. 반도체에서는 브로드컴. 오늘은 이제 최근에 올랐던 AMD나 인텔 이런 쪽도 하락하고 있고 온세미컨덕터가 지난번에 크게 빠지지 않습니까? 10월 말에. 네, 온세미컨덕터 이 자동차용 반도체 칩인데 이 부분이 이제 왜 빠지냐? 내년 어떤 자동차 경기 침체를 한 자동차 수요 둔화 이런 부분을 이제 반도체가 먼저 반영한 거 아니냐? 네, 이 소프트웨어 쪽 반도체 장비 어제 우리 시장도 잘 버티다가 막판에 코스닥 이 반도체 관련주들 네, 저가로 끝난 종목들이 많이 좀 등장했죠. 미국은 현재 AMAT나 램리서치나 KLA는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네, 아마존과 테슬라 좀 주춤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일라일리죠. 일라일리. 미국 FDA에서 이 비만 치료용 당뇨병 약물에 대한 FDA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한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네, 이런 소식에 이제 일라일리 상승했는데요. 잠깐 이 부분 여기서 볼까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주가 보고 있죠. 엔비디아가 1.25%. 자, 거의 뭐 기술주들이 상대로 좀 강한 흐름이고, 자, 일라일리 한번 주가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일라일리가 지금 3.45% 상승 중에 있고, 노보노디스크는 네, 0.22%네요. 네, 오늘 일라일리의 완벽한 승리인데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바이오제는 뭐 3분기 매출과 이익 추정치는 상회했지만 주가는 좀 떨어져 있고, 이베이, 아마존과의 경쟁 심화와 연말 연휴 어떤 매출 전망치가 약간 시장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네,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네, 워너브로스 18%나 급락했습니다. 18% 보면요, 급락 많이 했네요. 예상보다 큰 폭의 어떤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주가가 크게 밀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거의 지수 관리용 메가캡 정도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대부분 종목군들은 네, 주춤한 모습입니다. 자, 외신 기사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일라일리가 미 식품의약국 FDA에 네, 비만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네, 일라일리의 이제 GLP-1 네, 수용체 정유제, 네, 잽바운드라는 명칭하에 체중 감량 치료제가 승인됐고요. 주 1회 피하 주사제라고 합니다. 연말 이전에 이제 2.5mg부터 시작하는 6회 용량으로 미국 고객들에게 출시될 것이다. 이게 이제 비용은 한 번에 1000달러 살짝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현재 미국 시장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약물과 이제 일라일리께 이제 경쟁하게 되겠죠. 자, CT가 마이크로칩은 네, 상향 조정했고 매수로, 반대로 NXP는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마이크로칩 상향 조정 이유는 이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가 이제 바닥에 가까워졌고, 그에 따라 이제 목표 가격을 75달러에서 100달러로 높였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칩 주가가 지금 얼마인가요? 자, 보이나요? 네, 직접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우리 리비안과 루시드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각각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리비안이 보다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리비안은 지금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공장을 대규모 이제 기술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더 높은 차량 판매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그러나 넉셔리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 루시드는 손실폭이 매우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차량 판매 전망치도 10,000대에서 8,000에서 8,500도로 낮췄어요. 다 주가는 지금 뭐 둘 쪽 다 약세입니다. 근데 이제 큰 흐름은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 10월 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과 이제 고금리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이 자동차,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좀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 감소,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거시적 환경이 인해서 이 구매자가 차를 안 사고 좀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자동차, 이차전지 다 영향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뭐 국내 증시 어제 완전 또 찬물을 끼얹은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관련주 에코프로가 14.2% 급락. 뭐 상한가 3일 전에 기록했다가 그 다음날 빠지고 어제는 또 14%, 2% 에코프로 비하면 10% 급락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 수급과 심리가 시장을 아주 좌지우지하는 장이에요. 좌지우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제가 HTS에서 그 내용 나왔어요. 증권가 경고, 에코프로 팔아라. 에코프로주 목표가 낮췄다는 얘기죠. 증권사들은 최근 공매도 전면 금지로 주가가 급등한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의 목표가를 내리며 경기에 나섰다. 금리 상승과 업황 둔화로 실적이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 탓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내용도 앞서서 이제 이런 내용과 이제 비슷하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 왜 이때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공매도 전격 금지하고 반등 한번 세게 나오니까 그냥 실적 발표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왜 굳이 그랬을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너무 심하다,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직업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이때냐? 설상가상으로 이 국내 증권사 특히 이제 외국 증권사 비관적으로 내리는데 거기다가 더 이래버리니 그게 컸다는 겁니다. 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성적, 네, 공모 청약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2차전지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모양 보게 되면 특히 뭐 코스닥 차트는 뭐 시총 1위인 에코프로 BM이니까 에코프로 BM 차트가 딱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입니다. 계속 이 역별장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니까 매물출에는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기분 나쁜 게 이제 뭐 증권사의 그런 이제 매도 의견이 반등 좀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서 딱 나와버리니까 그게 좀 투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서운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어제 뭐 수급 보시죠. 네, 외국인 뭐 개인 팔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죠. 오늘 또 옵션 만길입니다. 제가 지난주 10월 말에 이제 반등 나오기 직전에 11월 1일부터인가요? 이번 한 반등은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일정 먼저 보고합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예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합니다. 하루에 4종목이나 상장합니다. 큐로셀, 바이오죠. 메가터치, 컨텍, 그 다음에 BI 매트릭스. 일제히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뭐 카카오나 넷마블, 파라다이스, NC소프트 실적 발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시 말씀드리지만 일정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더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개회사가 있고요. 요 내용이 아마 제가 요건 이제 그죠? 네, 요거 오늘 밤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 부총리 회담이 있고, 팻 겔싱어 인텔 CEO가 오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이트 진로 차미슬 출고가를 또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소주값 또 오르는가요?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거, 단순 참고하시고. 자, 시간이 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 마감했네요. 장이 마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일단 다우는 약보합, 나스닥, S&P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이 좀 둔화됐음을 볼 수 있겠고, S&P 맵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시간에서 거래소 개별 종목군들 상승세 좀 눈에 띄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8% 놀랐네요. 포스코 들어가는 기업들 좀 눈에 띄고요. 금양이 2.66%. 자, 코스닥은 아모텍이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이루겠군요. 쭉 그런 내용이고.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단일가 3% 올랐네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에코프로 BM도 어떤가요? 시간의 3%. 포스코 퓨처엠.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올랐다는 점 단순 참고하시고요. 어제 이제 특징주를 보니까 이 게임주가 크게 올랐죠. 물론 이제 호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크래프톤 뭐 3분기 호실적 기록했고, 위메이드도 호실적 기록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차전지나 반도체가 좀 엉성해지게 되면 결국은 또 개별 종목군들 순환매인데, 이 바닥권에서 뭐 테마별로 어떤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겠죠. 물론 테마주가 또 주춤하게 되면 그런 나라 아마 반도체나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는 날일 겁니다. 자, 코스피 어제 외국인들 순매수는 크래프톤과 셀트리온,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였고요. 반대로 순매도는 외국인은 기아와 SK텔레콤, 현대차였어요. 기관은 한국항공우주, LG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에코프를 순매도했고, 반면에 순매수는 에코프로 BM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변동성이 잦은 장입니다. 보유 종목 관리에 좀 주력하시면서 이 변동성 구간에서 잘 좀 이겨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